남북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측 주사파 사이에 숨은 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씀을 또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두고도 이제 당내에서는 좀 견해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차명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음모적으로 서로 숨은 합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암묵적 동의는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암묵적 동의라. 그러니까 이제 그 4.27 합의문 1조 1항을 한번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는 안 들겠고 요거 하나만 예 드려볼게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연하였으며 이게 사실 말은 좋은데 사실은 실제 우리나라 이 남북 관계에는 소위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배제한 자기들만의 어떤 이 논의와 합의로는 이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좋은데 비현실적인 얘기고 이게 소위 말하면 북한에서 말하는 따라서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하는 그 논의를 그 기본 원칙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이게 사실은 이제 해방이라는 말이 그 엠바고로 돌렸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합의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보도문에서 실제 이 원문이 북에서 준 걸 우리 쪽에서 이렇게 그 자꾸 수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상당 부분 어떤 북쪽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얘기했던 비핵화라는 문제 이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처음에 그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니까 결혼해 줘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서도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안 되듯이 이번에도 그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비핵화에 관한 것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로 했다면 실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어떤 얘기냐면 무수단, 노동, 스커드 미사일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그다음에 북의 핵단두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있습니까? 최대 90개, 최소 20개예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문 닫은 사이스 미한 연구소에서 그동안 쭉 어떤 그 북한의 핵 개발을 추적해 가지고 아마 개발을 가장 최소로 했으면은 20개, 가장 많으면은 90개다 이런 이제 추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무수단 노동 스쿼드는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에 요즘에 북에서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인도 거기 지금 구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6명. 최근에. 그리고 그동안 납북된 어떤 포로까지 합하면은 최소 600명 이상이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내용들이 이런 방구도 없지는 않고요. 이런 방구가 다 있고 그 내용들에 보면 예를 들어 무수단이 뭐니라고 하는 것을 걸어서 몇 개가 있냐 그래서 몇 개를 줄일 거냐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우리한테 쏘지 않게끔 하는 거 전쟁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문에 보면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활용하지 않고 그에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이걸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핵이 몇 개가 됐든 무수단이 몇 개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 안 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답을 딱 받아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고 실제 앞으로 협상에 따라서 달라요. 처음부터 제가 볼 땐 김정은이 앞으로 속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협상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처음 출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얘기했듯이 김광진 의원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안 한 것보다 낫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시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비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셨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으로 뭐 며칠 내에 우리가 사찰하는데 그 뭐 가담하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아시잖아요. 25년 전부터 쭉 그 되어졌던 그런 과정을 보면 그 핵에 관한 문제도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북핵을 완전히 폐기한다 이런 구조도 있고요. 남북한 상호 불가침에 대한 얘기는 또 누차 있어 왔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박원석 의원님 부탁의 말씀이자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판문점 선언의 1조 1항에 보면 민족 자주나 우리 민족끼리 이거는 북한이 늘 해왔던 그런 선전성 구호인데 그걸로 봤을 때 그게 들어간 걸로 봤을 때 북한에서 초안을 주고 우리가 그걸 수정한 거 아니냐. 홍준표 대표 표현에 따르면 불러주는 대로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박정희 정권 때 했던 7.4 공동성명에도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도 북한에서 불러준 대로 쓴 겁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색깔론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이나 그런 관점은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민족끼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변 사강과의 합의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제 우리가 핵사찰을 받을 거고 거기에 어떻게 이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정부하고 합의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합의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비핵화 프로세스는 결국에는 미국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게 북한이 어쨌든 핵능력을 고도화시켜서 이 협상용으로 아까 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써온 이유잖아요. 협상의 지렛대로 써온.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구체적인 한층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그걸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게 이번 판문점 선언의 의미인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하고 합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위해서 남겨둬야 될 그런 이 블랭크입니다. 그 디딤돌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성과가 있는 그 선언문을 가지고서 북한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속았다. 내지는 속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조차도 이 판문점 선언의 어떤 역사적인 취지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은 좀 당내에서 안 나오도록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광석 의원님 정말로 중요한 지점을 얘기했어요. 핵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선언문하고도 또 모순되는 거고 또 실제 이 핵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거예요. 미국과의 문제도 있고 남한과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ICBM을 한다거나 무슨 뭐 열폭탄을 문제를 한다거나 미국과 합의돼야 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았어요. 미국과 그 핵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면서 정작 현재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남한에 관한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전혀 안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적대 행위야 무력 충돌을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라고 하는 말도 합의문에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무스타인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미사일을 얘기하면 우리도 사거리 200km에서 500km짜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거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도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상호 간의 군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앞으로의 과제지 그게 선언문에 다 담겨야 된다. 그런 얘기 왜 안 했냐. 아니, 잠깐만요.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진수 의원님. 오늘 바깥에 날씨가 되게 좋은데 여기 분위기가 되게 얼어붙고 있는 이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냉면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판문점에 만찬하던 날 좀 야당 대표들 홍준표 대표 포함해서 다 불렀더라면 그건 저도 유감입니다. 예.
조금 이런 분위기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오히려 모르겠어요. 북한 쪽에서는 왜 홍준표 대표 안 불렀냐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오히려 김정은 통보다 우리 청와대나 여당에 너무 속 좁게 하신 실제로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마음은 뭐냐면은 네. 이 남한은 뭐 그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뭐 그 권력 교체가 뭐 후하게 네.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남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 안 되니까 네. 아예 보수 진보 정치 세력 다 모아서 한판에 해결하자. 아니 아니 뭐 그 점에서는 서로 우리 이제 좀 문 인사도 대통령이나 하고, 예. 여당 교감도 하고. 대표 쪽에서 추미애 대표가 나 좀 불러주세요만 할 게 아니고요. 우리 이쪽 국회 쪽에 지도자들 다 좀 불러달라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래놓고선 그렇게 속 좁게 해놓고선 국회 비준동이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니, 저도 그 점에 냉면 안 대해서는- 먹었다고 국회 비준을 안 할 수는 아니, 아니, 그렇죠. 아니. 그건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진수유 그 의원님 견해에 동의하는 게 예. 이번에 국회의장도 안 가셨어요. 물론 이제 저쪽에 카운터파트로 보면은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위원장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전적인 형식을 매우 고려한 것 같고 야당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고려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쪽도 자기들 체제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 뒤에 나온 얘기가 홍준표 대표 왜 안 불렀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고 만찬장에서 네. 조금 더 정치적으로 이게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했다면 야당 대표들도 부르고 국회의장도 부르고 예, 예. 그래서요. 이렇게 했어야 저는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간. 예.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모셔야죠. 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두고 봐야 아는 거고 예. 실제 앞으로 협상에 따라서 달라요. 처음부터 제가 볼 땐 김정은이 앞으로 속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협상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처음 출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얘기했듯이 김광진 의원 얘기했듯이 네. 처음에 이런 얘기를 안 한 것보다 낫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아니,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시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비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셨다면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으로 뭐 며칠 내에 우리가 사찰하는데 뭐 가담하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아시잖아요. 25년 전부터 쭉 그 되어졌던 그런 과정을 보면 그 핵에 관한 문제도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북핵을 완전히 폐기한다 이런 구조도 있고요. 남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뭐 비핵화에 관한 것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로 했다면 실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어떤 예. 얘기냐면 예. 무수단, 노동, 예. 스커드 미사일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그다음에 북의 핵단두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있습니까? 최대 90개, 최소 20개예요. 예?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문 닫은 사이스 예. 미한 연구소에서 그동안 쭉 어떤 그 북한의 핵 개발을 추적해 가지고 아마 개발을 가장 최소로 했으면은 20개, 가장 많으면은 90개다 이런 이제 추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말한 무수단 노동 스쿼드는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네. 우리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에 요즘에 북에서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인도 거기 지금 구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6명. 최근에. 그리고 그동안 납북된 어떤 포로까지 합하면은 최소 600명 이상이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내용들이 이런 방구도 없지는 않고요. 이런 방구가 다 있고 그 내용들에 보면 예를 들어 뭐 무수단이니 뭐니라고 하는 것을 걸어서 몇 개가 있냐 그래서 몇 개를 줄일 거냐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우리한테 쏘지 않게끔 하는 거 전쟁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문에 보면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활용하지 않고 그에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이걸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핵이 몇 개가 됐든 무수단이 몇 개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 안 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답을 딱 받아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는 국내에서 말하는 따라서 예. 또 우리끼리 우리 예. 민족끼리 하는 그 논의를 그 기본 원칙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예. 이게 사실은 이제 해방이라는 말이 예. 그 엠바고로 돌렸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합의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예. 보도문에서 실제 이 원문이 북에서 준 걸 우리 쪽에서 이렇게 그 자꾸 수정을 한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상당 부분 어떤 북쪽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얘기했던 비핵화라는 문제 예. 이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처음에 그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니까 결혼해줘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예. 구체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서도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안 되듯이 이번에도 그 연초 남북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측 주사파 사이에 숨은 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씀을 또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두고도 이제 당내에서는 좀 견해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차명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음모적으로 서로 숨은 합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암묵적 동의는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암묵적 동의라. 그러니까 이제 그 4.27 합의문 1조 1항을 한번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는 안 들겠고 요거 하나만 예 드려볼게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연하였으며 이게 사실 말은 좋은데 사실은 실제 우리나라 이 남북 관계에는 소위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배제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 논의와 합의로는 이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좋은데 비현실적인 얘기고 이게 소위 말하면 북한